저는 호랑말코 쌤도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구독자가 제 지인이 다 5,000명이. 구독, 좋아요 눌러. 네, 안녕하십니까, 호랑말코입니다. 오늘은 특수교육 수업 실현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볼까 하는데, 아우 정말 너무 훌륭하신 업적을 많이 이루신 선생님이라서 뵙고 싶다 연락을 제가 드리니까 흔쾌히 반겨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좀 소개. 저는 초등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9년차 특수교사 점프라고 합니다.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전자책도 내고 또 출판도 하게 돼서 수업 시연으로 선생님들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특수교사 되기 전에 98학번으로 법대 행정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냥 엄마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못했어요. 교재 이거 하나 사 18,000원.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공무원을 빨리 되시려고 법대 행정을. 근데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었죠. 바로 취직을 해야 되니까 돈도 잘 벌잖아요. 그래서 회화 공부하고 영어 강사를 했죠. 3년 정도 하다가 너무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왜냐면 과외도 3개, 4개 같이 하면서 하니까 다 그만두고 한 달 쉬고 무역회사 해외 영업부로 들어갔는데 정장 입고 박스 포장하고 3개월 하다 그만뒀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계약직 직원,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봐서 마지막 직장은 대학교 언어교육원. 대학교 언어교육원 하면서 봉사 같은 거에 많이 관심이 있어서 그때 사회복지 석사도 같이. 그 마지막 직장에서 4년 11개월 했는데 결혼하고 아기 낳고 5개월 만에 사직서 내고 할 게 없어요. 안 불러줘요. 찾아보는 게 이제 시간제 강사를 초등학교에서 아기도 어리고 하니까 4시간만 딱 하고 멋대고 월급 130만 원 3, 4개월 하다가 안 되겠다. 5월에 그만두고 그때 이제 일을 갈았죠. 진짜 갈 데가 없다 이거를 깨닫고 32살에 교대 가려고 수능을 봤습니다. 망했고요. 좌절하고 있을 때 큰애 제 어린이집을 다니는 친구가 편마비인 거예요. 왼손하고 왼다리가. 뭐 이런저런 말 하다가 특수교육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신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머리에 번개가 맞은 것처럼 너무 특수교육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33살에 편입을 한다고 하니까 큰언니가 등짝을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그만 좀 공부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말리면 더 하고 싶잖아요. 너무 주변에서 뜯어 말리니까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막 새벽에. 그래서 올 A뿔 나왔습니다. 10과목. 4학년 졸업할 때 1차를 합격했었거든요. 근데 2차를 너무 못 본 거예요. 0.0, 2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2차에서 떨어지니까 힘들더라고요. 누워서 한 달 정도 아예 못 일어나서 남편이 손 잡고 상담 치료실을 갔어요. 너가 나중에 공무원이 될 사람인데 정신과 진료가 남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사설로 간 거예요. 1회에 10만 원짜리 딱 한 번 받고 정신 차리고 주변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이렇게 시간제로 일도 하고. 그런데 둘째가 생긴 거예요. 아, 원래 계획을 하셨어요? 아니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3개월을 또 누워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게 9월 말에 그게 입덧이 탁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 나는 시험을 안 보겠다 이랬는데 남편이 한 번만 더 보라고. 아깝다고. 애가 나오면 평생 시험을 못 본다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8시간은 공부하려고 했고. 남편분이 서포트를 굉장히 많이 해주신. 아, 그래요? 아침 밥도 내가 다 차리고 애도 내가 다 보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8시간이 나와? 5시에서 6시 2시간 공부하고 이제 애기 아빠 밥 차려줘야 되고 애 10시에 가면 10시부터 12시까지 또 2시간 1시간은 이제 밥 먹고 쉬고 그 뒤에 4시간 그렇게 8시간. 그러니까 저녁 전에 공부 네, 끝내는. 네. 애기 등교할 때도 쪽지 들고 가고 청킹 적어가지고 하원시킬 때 놀이터에서 뭐 진짜 많이 쳐다봐요. 남들이 보든지 말든지 딱 3개월 남았으니까 계곡에 놀러 가면 보고 있고. 맞아. 장수생이나 저처럼 공부 엉망진창 하신 분들은 짜투리 시간도 다 활용을 해야 이 정도 해야 합격을 합니다. 내가 왜 합격 못할까? 그 당신이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1차 시험 봤을 때 뱃속에 아기가 5개월, 2차는 7개월. 그게 배가 막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제가 계약직을 오래 했잖아요. 떨어뜨릴 것 같은 거예요. 계약직을 너무 오래 하고 약간 서름이 있기 때문에 인부복을 샀는데 다 줄였어요. 임산부가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플레이어 코트 입고 2차 때 면접으로 본 사람을 제가 현장에서 몇 년 후에 만나는데 임산부인지 몰랐다 하더라고요. 네, 겨울이잖아요. 전혀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나는 떨어뜨릴 것 같더라고. 10년 계약직 정규직 못 되고 나올 때도 출산하고 떨어졌잖아요. 사회는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원래 1차 시험 볼 때도 임산부는 배려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신청 하나도 안 했어요. 하시지 왜? 그럼 그거 떨어뜨릴 것 같아가지고.
국가 시험이기 때문에 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임산부인데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저처럼 다 줄이고 막 티 안 나게 하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신청하셔서 배려 받으시면서 하시고 이렇게 제도가 있으면은 좀 네, 하면 네, 되니까. 최종 합격을 하시고 그 뒤에 또 스토리가 어마어마합니다. 2019년도에 이제 수업 연구 대회가 있었는데요. 교사가 가장 최고가 수업을 잘하는 게 좀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 3년 이상이면 무조건 나갈 수 있어가지고 연구 대회 중에도 교실 실천 수업 뭐 이런 연구 대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특수교사끼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교사들이랑 다 같이 해서 1, 2, 3등급을 40%만 딱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때는 수업 연구 대회지만 특수교사들끼리 수업 연구 대회를 하는 거죠. 진짜 수업 시간처럼 하나요? 아니면? 네. 총 2번의 수업 공개를 하는데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연구대회 나간 사람들이 모여서 날짜를 좀 맞춰요. 왜냐면 장학사님 3분이 오셔가지고 또 신청하신 주변의 선생님들이 다 와서 봐요. 한 20명 막 이래. 네네. 우와. 창문 다 뜯고 창문 밖에 다 보고 있고 오. 수석교사님도 보고 계시고 덜덜. 사실 응급실에 2번 실려갔어요. 한 번은 컴퓨터가 랜섬웨어를 걸린 거예요. 동영상 다운받다가 완전 다 날라가서 연구대회 나가려면 연구 보고서도 써야 되니까 보고서랑 같이 제출하거든요. 내 거 보고서 보면서 채점도 하면서 지도한 뿐 아니라 보고서도 같이 하니까 수업 공개한 다음에 1시간 동안 그 장학사님 3분 쭈르륵 앉아있고 저랑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준비한 게 다 날라가가지고 그때 앱을 개발했어요. 업체에다 맡기면 300만 원인데 네.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한테 조금 도움 받고 아. 앱 개발하면서 그때 남편도 응급실 가고 무슨 앱을 개발하신 앱을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개별화 문제를 패드를 이렇게 활동 1, 2, 3 하고 정리할 때 자기 얼굴 찍으면 자기한테 맞는 개별화 문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패드에서 바로 정리 단계에서 이제까지 배웠던 거 문제를 수학이었거든요. 그런 앱을 개발했었죠. 그리고 중증 애들은 숫자였는데 엄마한테 핸드폰 전화 이렇게 띠띠띠 엄마 얼굴 나오고 누구야 누구 엄마야 막 이런 것도 앱 개발하고 그래서 1등급 받았습니다. 네. 2021년에는 인성연구대회 나갔거든요. 인성연구대회가 뭔가요?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잘하려면 인성을 꼭 배워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인성교육이 법제화돼 있어요. 이제 이거를 PBS, 긍정적 행동 지원이랑 연계하고 또 제과제빵이랑 연계했었는데 제가 이거 연구대회 나갔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는데 6명 친구들이 착석이 되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네. 옮기면 네. 옮기고 밀가루 놀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쿠키도 굽고 호떡도 굽고 해서 반 친구들이랑 칭내지기 사회성 프로그램도 놓고 PBS도 놓고 엄마한테 5월에는 효도 편지 써서 빵도 이렇게 해서 같이 드리고 선생님들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랑 제과제빵이랑 또 연계해서 대회를 그러면 수업 시간처럼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 등급을 받죠. 아. 전체 100%가 됐다. 거기서 40% 끊어서 40% 안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보고서 뭐몇 페이지 정도? 인성연구대회는 20페이지고요. 대회마다 진로 같은 경우는 35페이지, 독서는 20몇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30페이지인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베트남에 10박 12일로 단기 파견 갔다 왔는데요. 강사 8명 중에 1명으로 선발돼서 다녀왔는데 제가 사실 2018년도에 3년차 교사였거든요. 해외 파견은 한국의 특수교육을 베트남에 전파해주는 그런 거라서 베트남의 교육청, 교육부, 교장선생님, 치료사, 특수교사, 티처 트레이닝, 교사 연수료를 가는 거였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신규 햇병아리였는데도 교사 전에 경력이 영어 커리어가 있었기 때문에 영어 특기자를 딱 1명 뽑았는데 공문으로 제가 접수해서 선발돼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네, 영어. 제가 한 수업만 소개만 시켜줘도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동기 유발을 막 한국 드라마나 막 한복 나오는 거 막 이런 것도 하고 했거든요. 교재교국 소개시켜드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이거는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같이 단기 연수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고 해외 파견 가고 싶으면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용휴직이라고 한국에서는 휴직을 하고 거기에서 제외 한국학교에서 고용이 돼서 하는 그런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여기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거기에 파견 나가는 이 두 번째 특수교사를 거의 안 뽑아요. 이게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특수교사 TO가 많이 안 나서 첫 번째 여기서 고용휴직한 상태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파견 나가고 계세요. 제가 서울에서 기간 짤 때 거기 선생님이 인도네시아 한국인 학교 젊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네, 몇 년 근무했었다고. 네네. 실제로 단기 파견 갔을 때 하노이하고 이런 데서 중등특수, 초등특수 따로 선생님들을 고용하셔가지고 그 선생님들도 만나 뵙고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가 계세요. 한 번 가면 2년 정도 체류하시고 한국어 교사 자격증 따야 돼. 그걸로도 많이 뽑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수로도 뽑힐 수도 있고 한국어 교사 자격증 따서 한국어 교사로 파견 갈 수도 있고. 진짜 많아요, 나라가. 국어국립원에서 뽑는 데도 있고 유네스코에서도 뽑는 데도 있고 막 이래서. 그러면 내가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면 마음만 먹으면 갈 수 그럼요. 저 베트남 여기 갔다 온 후에 한국어 교사 자격증 땄어요. 그것도 있어요? 네. 자격증이 엄청 많아요. 사택을 주나요? 아니요. 두 번째, 교육청에서 파견 가면 이제 훨씬 대우가 좋고, 여기는 정착금 같은 걸 주는데 내 돈도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제 아는 선생님이 중국 갔다 왔거든요. 한국어 교사로 예를 들어 가면은 호봉이 인정이 되나요? 안 되죠. 고용휴직 상태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교육청에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설날 상여금 이런 거 싹 다 나오고 우리나라랑 똑같이 맞네. 나오고. 한국어 교사로 가게 되면 그죠. 전혀 그냥 네. 단기 계약직식으로 그럼요. 고용휴직도 똑같이 2년 계약직이죠. 하긴 또 나중에 자세히 네네네. 이제 선생님 블로그에 글을 보시면 2022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강연대회에 나가가지고 또 대상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수상자가 초등교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 교사도 할 수 있는 거구나. 한 4개월간 원고 쓰고 주제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림 투표용지 제안을 했거든요. 그림 투표 용지를 적극 제안합니다. 개인적으로 특수교사로 되게 뿌듯해요. 정책을 제안했다는 게. 어. 한글도 모르는 친구도 많고. 그런데 생각보다 해외에 그림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게 많아요. 대만에서 영국에서 남부수단,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아일랜드, 이집트 등 선거 후보자들의 사진, 정당의 로고, 한글보다는 더 이렇게 쉽게 투표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지 선거 될 수 있다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여기 또 팩스나 그림 교환 의사소통.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막 이런 거 근거를 대가지고 이게 나중에 반영되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 같습니다. 김미경 TV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MKYU라는 그 온라인 대학이 있어요. 저는 꼭 8시간은 특수교사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많이 찾는 스타일인데 수기 같은 거 쓰는 공모전에 해가지고 김미경 선생님이랑 같이 책을 냈어요. 30명 공저해가지고 책 제목 한 말씀 주세요. 오늘부터 다시 20살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건 그대로 20살 때는 엄마를 위해서 공부했고 그런 내용들. 네, 제가 이 온라인 대학을 다니게 된 이유가 아트 스피치라고 김미경 강사님한테 스피치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 마지막 파이널 과제가 영상을 5분짜리 찍어서 올리는 건데 최종 5명에 선발되면 김미경 강사님한테 초대받아가지고 사옥에 가서 무대에 올라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TV에 출연을 됐거든요. 저희 한번 보시죠. 저는요 초등 특수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강사님 이거를 왜 지원하신 건지. 스스로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블로그도 하시고 네. 브런치는 저도 처음 봤거든요. 브런치는 글 쓰는 플랫폼인데요. 코로나 막 터졌을 때 집에서 짜투리 시간에 다른 자기 개발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구독자 1000명 되고 막 전자책 의뢰가 들어왔어요. 네, 제가 너무 특이하게 특수교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글도 한두 꼭지를 썼었는데 글을 쓰니까 힐링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지났던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의미도 이렇게 부여해보고. 전자책. 아까 말씀 브런치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일단 붙고보는 특수교사 임용 전자책이 먼저 나왔고 네. 좀 인기가 있어서 다시 종이책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전자책이 조금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게 제가 임용 2차 무료로 컨설팅을 해줬거든요. 작년에 1차 커플 0점이신 분이 최종 합격하셨고요. 1차 커플 8점이신 분이 수석 합격하셨고요. 플러스 4점인 분도 합격하셨고 진짜 합격자 너무 배출 많이 했는데 경기도도 뭐 1.66 뭐 2점 몇 점, 3점 몇 점 이런 분들이 거의 다 합격하시고 사실 제가 근무하는 교육청에 초등 수석 합격자가 제가 봐드린 분이고 또 중등은 커플 3점이신 분이 또 합격하시고 그 점수대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2차는 이제 제가 합격 노하우가 있으니까 좀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새 응용행동 분석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내가 스스로 수업을 했을 때 어떤 자괴감이 드냐면 모든 특수교사들은 이거를 느낄 거예요. 1 더하기 1을 3월에 가르치면 12월에 모릅니다. 나는 너무 스킬이 이미 쌓였어. 막 너무 잘해 수업을. 하지만 나의 노하우가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투입되는지는 사실 측정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럼프도 오고 이래서 응용행동 분석적으로 이제 눈을 좀 돌리게 된 게 하루에 10분이라도 이 아이한테 진짜 효과 있는 수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어떤 분들은 치료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이나 AAC나 팩스 부분이랑 많이 연관돼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언어 행동이라고 해서 응용 행동 분석도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랑도 연관도 시키고 또 도전 행동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 반 학생들에게 각자 개인 과외한다 생각하고 한 명씩 잡고 전체 수업은 전체 수업대로 하고 개별 수업을 또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긍정적 행동 지원이나 응용 행동 분석, 언어 행동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더 필요하다 생각하셔가지고 먼저 공부하신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3학년 담임인데 1학년 때 담임을 했던 아이를 또 제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때는 ABA를 제가 깊이 알지 못해가지고 전환이 안 돼가지고 저도 많이 때리고 계속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런 애가 의사소통판 만들어서 복도 돌기를 그 친구한테 맞게 만들었더니 전혀 소리 지르지 않고 도는 거를. 이게 너무 보람돼요. 온영이네요, 온영. 아니야, 오히려. 선생님을 뵈면서 든 생각이 최근에 언제는 장학사님, 한경 선생님, 다둥이 육아맘 합격생 4분 정도를 만나면서 내가 지금 정체돼 있구나. 제 나름대로는 안주에 있는 쌤보다는 낫다. 그래도 나는 유튜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했는데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도전.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고 제가 가진 가치관, 생각 같은 것도 되게 좀 바뀌어야겠다. 일단 합격을 하면은 안정감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양날의 검 같습니다. 잘못해버리면 고인물이 돼서 썩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호랑말코 쌤도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구독자가. 제 지인이 다 5,000명이 저는 장수생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쩌면 교사 되기 전에 10년이라는 계약직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되게 서러워요, 계약직은. 경험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내 스스로가 너무 위축돼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경험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엄청난 간절함을 탄생시키고 또 기회가 있을 때 어디에 막 기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노력하는 그런 끈기, 그런 거가 생기게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수생 선생님들도 지금은 반드시 아픕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공부하는 이 시간이 절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선생님 인생에 반드시 좋은 경험이고 또 경험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너무 나쁘고 안 좋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는 지금 단련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기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미 선생님이 되신 분들한테 안주하려는 분이 정말 많아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8시간은 학교에서 일하지만 나머지 24시간 나잖아요. 나. 특수교사 김현정이 아니라 그냥 김현정으로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업을 찾으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브런치에도 쓰고 막 강연 대회도 나가고 뭐 이런 게 뭐 나이스에 등록되는 것도 아니고 제 이력에 한 줄 아무 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도 오늘 뿌린 나의 노력들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자라있고 또 서로 연결돼서 스티븐 잡스가 말한 것처럼 여러 선을 막 탁탁탁 뿌려놓으면 나중에 선이 되고 면이 되고 이런 것처럼 언젠가 이것들이 서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수교사가 됐다고 지금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꼭 찾으셔서 날마다 소소하게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인생은 소중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신 점프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선생님의 교사로서의 인생도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주기적으로 또 이제 그럼요. 계속 이제 네. 뵈면 좋겠어요. 도와주십시오. 저도 도움 드리고 네. 우리 서로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